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장의 특징주의자 관심주 탑10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오늘 전태진, 한중현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수급순환매와 실적입니다. 종목으로 압축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 장의 관심주 바로 12종목 공개합니다. 하반기 로봇주들의 투심 긍정적으로 가져가나요? 오늘 동반 상승과 함께 로봇주가 10입니다. 오늘 수급을 끌어준 이슈는 글로벌 협동 로봇 업체 테크맨 로봇이 엔비디아와 로봇 생산 라인 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수급순환매가 돌면서 로봇주들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TPC가 상한가고요. 최근 LG U+와 물류 로봇 MOU를 체결한 유진 로봇이 끼 있게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스맥, 로보티즈, 로보스타, 의료로봇, 큐렉소까지 로봇주 전반의 투심을 자극하면서 동반 강세입니다. 하반기 정책 모멘텀 또한 유효한 가운데 최근에 또 한미 첨단 기술 협력 전략 회의에서 미국과 구체적인 기술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로 로봇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의 휴머로이드 로봇 개발 검토 착수 등 로봇에 대한 이슈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되는 가운데 이렇게 대기업이 앞다퉈 투자를 확대하고 임금 상승 등 환경을 감안을 했을 때 하반기 로봇주들이 다시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10입니다. 자, 이어서 9위 종목 살펴봅니다. 미국 CPI 안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주도 섹터 힘 빠진 모습 속에 2차 전지주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구간 진행 중이죠. 포스코 그룹주 주춤한 가운데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중심으로 공매도 제압박을 받습니다. 공매도가 2차 전지 관련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그나마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포스코 인터의 흐름이 가장 견조했는데 호실적과 함께 또 이슈가 있었죠. 자회사 호주 천연가스 기업 세넥스가 호주 현지 에너지 기업에 대규모 가스 공급을 체결한다라는 긍정적인 이슈와 더불어서 잘 버텼지만 오늘은 가치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MSCI 11월 편입 가능성이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동반 주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 러쉬가 들어갔던 포스코 현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9위입니다. 자, 계속해서 8위 살펴봅니다. 위메이드가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그간 액토즈 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IP를 놓고 20년 이상이나 법적 분쟁을 이어왔는데 둘러싼 분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어제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로 손잡는다는 소식에 강세입니다. 미르 IP 사업으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지속 가능하게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위메이드 자회사 전기 IP와 액토즈 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2, 3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기간 5년에 5천억 원 계약으로 정체된 성장을 보였던 위메이드에 캐시의 안정성을 가져다주고 중국 사업의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신작 흥행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따른 부진한 실적을 시연을 했는데 하반기 기대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가운데 그래도 호재 뉴스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매드 엔진의 인수라든지 추가 신작의 글로벌 버전 흥행 여부를 주목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점쳐봐야 되겠네요. 오늘의 8위 위메이드였습니다. 자, 10위와 8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10위 진단 시작해 볼까요? 네, 10위는 로봇주입니다. 2차 전지에 밀려서 조정을 받았던 로봇주 최근 들어서 다시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하반기 업종을 주도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로봇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로봇주들이 이제 2차 전지 이어서 증권가에서 최근에 이제 하반기 유망주로 좀 많이 뽑고 있는데 일단 로봇주들은 그전부터 좀 시세를 좀 계속 보여왔습니다. 이제 로봇주는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일단 산업이 바뀌고 있어요. 일단 산업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자체가 자동화, 무인화로 좀 바뀌고 있는 입장에서 로봇은 우리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산업 현장, 노동 현장, 근로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을 하는 근로자들이 다쳐서 이제 돌아가시는 일도 이런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산업용 로봇과 협동용 로봇이 같이 함께 한다면 이런 위험한 상황도 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로봇 관련주들은 최근에 대기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정부 정책 과제도 같이 함께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보여주고 앞으로 성장 전망이 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도 로봇 관련된 액티브 ETF에 좀 뭉칫돈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모습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중요한 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아마 이 두산 로보틱스 지금 시총이 거의 1조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흥행 여부에 따라서 이 로봇 관련주의 그 향후 성장 전망성이 좀 더 눈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한번 로봇 관련주들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반응한다는 것이 결국 투심이 긍정적이라는 거겠죠. 로봇주 하반기에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협동뿐만 아니라 지금 서비스 로봇까지 일제히 반등을 하는 가운데 10위를 차지했네요. 자, 이어서 9위 포스코 그룹주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워낙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데 따른 최근에 조정을 버티고 있는 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한중현 대표님?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냥 미보유자분들은 그렇게 고민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 그룹주의 한 번 광풍 이후에 그 섹터나 테마들을 받아주는 그런 차기 테마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활발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마 좀 고점에서 좀 들어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 어쨌든 좀 그 최근간의 스케줄을 좀 살펴보면 7월 중순까지가 섹터 투심 훈풍으로 이제 그 덕분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오르다가 그때 이제 7월 초에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되게 좋았죠. 그러다가 7월 21일이었죠. 그때 이제 UBS에서 먼저 목표 주가 상향 바이콜을 좀 돌렸습니다. 그때 먼저 포문을 열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오르다가 그때부터 큰 폭을 계속 딱딱딱 오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좀 본업은 이제 철강 쪽 바닥을 찍었고 신사업 기대감이 이제 리튬 쪽이죠. 리튬 쪽 기대감이 있다고는 해도 과한 주가 쏠림이었다는 거는 사실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다들 좀 공감을 하셨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가격이 무너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가격 조정 혹은 기간 조정 둘 중 하나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악이 이제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같이 나오는 거겠지만 가격 조정은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해도 기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옆으로 조금 더 횡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동안 만약에 포스코 그룹주 말고도 다른 좀 주도 섹터를 찾을 수 있는 그걸 피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다른 종목을 잠깐 다녀오셨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되고 만약에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시면 그냥 조금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어쨌든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신고가 주가 자체도 고점이기도 하거니와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역사적 신고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전태진 파트너께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관점을 좀 여쭤볼까요? 좀 워낙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사지 못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이용해서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세요? 제가 일전에 그 앵커님하고 방송할 때 이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뷰는 아무래도 좀 아직은 변함이 좀 없어요.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왔다고는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에 수급이 들어와줘야 이 포스코 그룹이 좀 움직임을 보일 텐데 지금 2차 전지 오늘 좀 움직임을 좀 보였지만 그 외에 다른 섹터들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당장 이 종목들이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 좀 시간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지나고 나면 결국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옥석 가리기가 정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옥석 중에는 포스코 그룹이 저는 분명히 포함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보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라든지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나서 그때 공략을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9위 포스코 그룹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위메이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슈가 있었었죠. 이 액토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체결했다는 소식에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증권가에서는 이 게임주들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뭐 수급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게임주 내에서의 위메이드 현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위메이드는 이제 그 미래의 전설 3나 이제 이카루스 등을 서비스하는 그 게임 회사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블록체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게임주 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넥슨 정도가 이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위메이드도 역시 2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이제 5분기 연속 적자가 지속되면서 신작 나이트크로의 성과에 힘입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좋은 소식이 좀 전해졌죠. 결국에는 이제 2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위메이드와 이제 액터즈 소프트의 미래의 전설, 이 IP 분쟁이 일단락이 됐고 양사가 라이선스 계약을 하면서 이 중국 사업권은 액터즈 소프트가 가져가고 그리고 5년 동안 총 5천억 원, 매년 1,000억씩 위메이드에 그 돈을 주면서 그 IP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사드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게임 산업에 진출을 못하고 부진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국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면서 중국이 내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제 진입 장벽을 좀 낮추고 문고리를 좀 연 모습이고요. 이래서 아마 중국의 기회가 좀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마 지금 이 게임 중국에서 미래의 전설 2가 2억 명이 넘는 유저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게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 전망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게임 이 자체가 신작이 좀 흥행을 못하고 신작이 좀 부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하반기도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중국 관련해서 빗장이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게임 산업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에 중국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다른 해외로도 진출을 좀 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우상향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위메이드도 그렇고 오늘 펄어비스도 그렇고 게임주도 그래도 바닥을 잡아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랭킹쇼 종목 탑10 이제 계단을 조금 더 높여서 7위와 6위 종목 살펴볼까요? 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인 종목 속속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호실적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선방한 실적으로 돋보이는 에로티 베큐미 7위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건식 진공 펌프 제조업체죠. 2분기 실적 살펴보면 영업이익 1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01%나 급증을 하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장중 14%까지 급등하면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자, 올해 지연된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상승을 하고 또 태양광 부문의 성장으로 인해서 연간으로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외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향 품질 성능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 신규 고객사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 키워가고 있고요. 중국향 태양광 매출 확대와 더불어서 캐파 증설 모멘텀,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 확대가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에로티 베큐 사상 최대 실적, 그에 대한 수혜 기대감 키워가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여주는 에로티 베큐이 오늘의 7위입니다. 자, 이어서 6위 종목입니다. 역시 깜짝 실적으로 급등하면서 추가 상승을 이어가는 아난티가 오늘의 6위를 차지했네요. 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1,843억 원, 전년 대비 무려 3,484%나 급증을 하면서 초어닝 서프라이즈의 상승을 지속합니다. 다만 지금 힘은 빠졌지만요. 지금 빌라주드 아난티 분양권의 잔금 지급이 일부 반영이 되면서 단기 분양 수익에 의한 호실적이지만 3분기에도 자녀 분양 매출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서울 강남해연 호텔 아난티의 강남이 해외 관광객의 의료 관광에 따른 매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호텔 리조트로서의 펀더멘털 강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올 하반기에 빌라주드 아난티의 가을 성수기 분양, 또 아난티 청평, 빌라주드 제주 등의 신규 분양 매출도 기대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운영 수익 증가로 실질적인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이 높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주목해봐도 될까요? 오늘의 6위 아난티가 차지했습니다. 7위와 6위 종목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7위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죠. 깜짝 실적 호실적을 발표한 에로티 베큐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 전망과 더불어서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한중현 파트너님. 개인적으로 되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IT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하거니와 어제는 이제 IT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좀 막판에 많이 버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IT 소부장 업체들 실적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절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어닝 쇼크의 비율이 꽤 높았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제 건식 진공 펌프 아이템을 이제 이걸 적용처를 그냥 기존의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뭐 2차전지,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적용처 자체를 되게 확대를 하고 있는, 그게 되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사를 IT 소부장 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건식 진공 펌프 업체의 유일한 종목,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P3랑 그리고 테일러 이제 그 물량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아마 한 올해 연간으로 영업이익이 못해도 700억, 많게는 800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을 오늘 이제 한 7% 정도 급등을 해서 지금 기준 시가총액을 보면 한 4,500억쯤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멀티플이 한 7배? 6배, 7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멀티플을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배까지만 올려다 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최근까지 주가가 많이 급등한 거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지금부터 투자하실 분들은 단기 투자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좀 갖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한 1년 정도, 반년 내지 1년 정도 갖고 가신다는 생각으로 좀 길게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에로티 베큐um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입니다. 2분기 너무나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어제도 뭐 중국 단체 해외여행 허용 소식에 상당히 급등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이 아난티 조금 더 관심 가져가봐도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난티는 피혁 관련된 제품을 좀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 일단 아난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골프와 스파, 복합 리조트를 비롯해서 이제 리조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제 그 중국발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 중국 관광객을 허용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이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화장품이나 이런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상승을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중국발 매출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가 급등에 따른 이유는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실적이었죠. 2분기 실적이 좀 호실적을 기록해주고 장중 52주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도 신고가를 기록해주고 오늘도 다시 신고가를 좀 갱신해주면서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뭐 지난 그 매물대를 좀 소화해주는 모습이라고 분석을 해도 되고요. 7,9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려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이 회사가 지난해 3천억대 매출을 냈었는데 1년 사이에 이제 올해 매출이 거의 1조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면서 곧 1조 클럽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빌라드주 아난티 관련해가지고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투자금 6,500억은 리조트 오픈하고 나서 이미 회수가 다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 금액이 캐시카우로 자리 잡을 것들이 나와주고 있고 일단 부산에 이 빌라드주 아난티가 형성이 됐는데 힐튼 호텔에 더해서 코브 호텔 그리고 아난티 마을이 형성됐다라고 봐도 무관하실 거고요. 그리고 도시와 전원, 산과 바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이런 컨셉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된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려든지 아니면 리조트 관련해서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너무 좋게 얘기해서 약간 홍보하는 느낌이긴 한데 가보고 싶네요. 가보고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새롭게 된 리조트 말고도 기존에 있는 리조트와 호텔 이 기존에 있던 곳들도 리뉴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난티의 앞으로 성장, 실적 매출에 있어서 충분히 매출 성장이 본격화가 된다면 지금 가격대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은 일시적인 깜짝 실적이 아니라 향후에도 추가 상승과 더불어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아난티까지 진단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봅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미국이 오는 10월 안에 IRA 세부 규정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엔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동박 관련주들의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중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실적은 부진했지만 중장기 방향성은 살아있는 가운데 이번 주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의 강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 올해 대체로 주춤하죠. 이 태양광주 한화솔루션은 원재료 가격 하락 속에 2분기에는 힘들었지만 이 하반기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8월 하락을 멈추고 3일째 소폭의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1%의 강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 엠로가 이번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에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수급 동력까지 얻으면서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강한 양봉 그려내면서 8%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콘텐츠 공룡이었던 CJ E&M의 인고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 손실 304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는데요. 신사업 적자에 할리우드 파업까지 더해지면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다시 또 양매도가 나오면서 음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5.5% 하락하면서 62,8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증시는 시청자분들과의 소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경 매거진 드리는 날이니까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의 관심주 탑10 종목 꼽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볼까요? 앞서 실시간 특징주에서 봤지만 오늘 동박주들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순위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동박주 어떤 종목이 올라와도 오늘 상위 순위권에 차지하면서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SKC,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솔루스 첨단 소재 모두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박 수출 단가가 상승하면서 그 데이터도 오늘 주가 상승에 한몫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보다의 오늘 진짜 이슈, 미국 IRA의 배터리 소재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향후 국내 동박 업체들 IRA 보조금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들썩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미국 에너지부 등이 오는 10월 안에 IRA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이 동박이 핵심 광물로 지정될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2분기 실적은 사실 부진했죠. 유럽의 전력난이라든지 전지박 수요 부진에 솔루스 첨단 소재 적자는 심화됐지만 이렇게 단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신규 고객사 확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IRA 보조금 기대까지 오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데 사실 그 시기는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슈와 함께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동박주 솔루스 첨단 소재가 5위입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살펴봅니다. 역시 깜짝 실적에 상승하는 종목 재룡전기가 오늘의 4위네요. 미국 중소변압기 시장의 성장 수혜를 받으면서 깜짝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그간의 국내 한국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오히려 해외 시장의 성장을 고스란히 호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전력기기주도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을 키웠는데 재룡전기는 더 쏘는 흐름이 특징적입니다. 2분기 별도 영업이익 1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18%나 급증을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최고가를 재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 시장의 산업용 변압기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수주 증가에 따른 호실적을 시현했고 향후 피크아웃보다는 3분기에도 실적 성장이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4위를 기록했네요. 계속해서 3위 종목입니다. 2분기 깜짝 실적입니다. 여기도 일제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서 고점을 높여가는 코스맥스가 오늘의 3위입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 460억 원, 전년 대비 167%나 급증하면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런 호실적과 더불어서 8개 증권사가 모두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눈높이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초 및 색조 카테고리
카테고리 전반의 고른 성장에 색조 중심의 일본향 매출 성장에 두드러졌고요.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법인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면서 비중국 지역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미국 법인의 정상화, 그러면서 국내 실적적으로도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눈높이 높아지고 있고요. 중국에는 하반기 수요 회복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올해 미국 내 서부 지역의 영업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으로 신규 인디 브랜드의 고객사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요. 여기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입 기대는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키워가고 있는 코스맥스 실적과 함께 이슈 재료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3위를 기록했네요. 5위부터 3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 전략도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2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미나 유럽적 생산 능력의 확대됨에 따라서 하반기에 갈수록 조금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한중현 파트너님. 네, 이제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오늘 이제 뉴스 덕분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포함해서 뭐 SKC나 롯데머티리얼즈나 다 같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아직 사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 뉴스를 보면 확정은 아니고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기사의 출처가 그 SKC의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좀 발표를 한 내용이라서 그걸로 이제 기사를 쓴 거라서 이제 그냥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뭐 가능성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동박, 전지박 부진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이게 한 작년만 해도 그래도 올해 1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될 거다. 1분기 때는 2분기에는 턴어라운드 될 거다. 그러다가 지금 2분기 때는 그래도 3분기도 아니고 올해 하반기도 아닌 내년에 턴어라운드 될 거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될 거다라는 얘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 되면 이거 턴어라운드가 실제로 가능은 한가? 아니면 그렇게 치면 사실 동박이나 전지박 말고도 양극재 기업들도 많은데 대안이 많은데 꼭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이제 동박 기업, 전지박 기업을 갖고 가야 되나? 좀 그런 생각도 아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지박 수요 부진의 이유는 이제 유럽에 공급하는 국내 배터리형 전지박 판매가 예상보다 약하기도 했고 이제 미국의 텍사스 공장이 진도도 느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미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저라면 이제 보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지박, 동박 비즈니스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최소 뭐 양극재나 음극재 쪽 그쪽으로 과감하게 갈아타시는 게 어떨까? 그냥 희망 고문하지 말고 그게 어떨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를 비롯해서 동박주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배터리주 내에서는 매력도는 다소 떨어진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재룡전기는 그럼 그 매력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다른 전력기기주들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좋은 실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졌거든요. 그런데 재룡전기는 급등을 하면서 조금 더 다른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더 있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재룡전기 최근에 계속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재룡전기가 변압기, 개폐기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변압기 시장을 좀 리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재룡전기를 이야기하면 이제 남북 경협주로 이해를 하실 텐데 2005년에 아마 관련된 테마가 형성이 됐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좀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주요 생산 설비를 이제 갖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프라 확대 수혜와 함께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같이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성장주로 레벨업 중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 주요 산업의 현재 그 미국 내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생산 기지화를 하려면 결국에 전력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구축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화 기지가 됐다 하더라도 전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축이 다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불가능하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2020년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이제 배전 변압기의 수명은 보통 38년 정도에 달하는데 지금 배전 변압기의 70%가 이미 설치한 지 25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한 전력 흐름의 90%를 처리하는 부분들은 이미 40년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2022년 11월에 이 전력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130억 달러 약 우리 하나 돈으로 17조 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대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변압기 제조 전문 기업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발 매출이 조금 급증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 중국산 전자장비를 이제 제한을 하면서 우리 국내 쪽으로도 아마 수혜가 좀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런 이슈 때문에도 있지만 매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이 아닌 이제 미국발에서 매출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이 올해 1,051억 그리고 매출액이 1,051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93억을 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이 변압기 수주가 증가하고 수주 잔고가 결국에는 증가와 납품에 따른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 정말로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증시 트렌드를 보면 가는 종목들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야 워낙에 수익이시니까 좀 편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데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높은 감이 있어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눌림목이 왔을 때 살짝 들어가셨다가 이제 가져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는 눌림목을 꼭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급등한 만큼 신규 진입을 할 경우 눌림목을 노려보자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화장품주 그 가운데 코스맥스 진단해 볼 텐데요. 2분기 실적 너무나 좋습니다.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는 가운데 다만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이 화장품주에서 코스맥스 매력도 얼마나 될까요? 한중현 파트너님. 네, 좀 고민이 많을 시점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전일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이슈랑 더불어서 이제 어제 장중에 좀 호실적으로 주가가 엄청나게 그 장중에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오늘도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을 좀 뜯어보면 고무적인 거는 특정 카테고리가 좀 캐리를 한 게 아니라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좀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중소형 그 화장품 회사들 내지는 뭐 인디 브랜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뒷단에서 수혜 보는 거는 그 회사들 상대로 OEM, ODM을 대응을 해주는 업체거든요. 결국 이제 코스맥스랑 한국콜마가 그런 종목들인데 트렌드에도 부합을 했을 뿐더러 이건 이제 주가는 이제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이익 관점으로도 되게 좋았을 뿐더러 이제 멀티플 기대감 관점으로도 어제 중국 단체 관광 허용 이슈까지 한번 딱 터뜨려 주면서 좀 물꼬가 튼 모습입니다만 주가는 이제 바닥에서 꾸준히 올랐음에도 밸류에이션 레벨이 부담스럽진 않은데 단기 급등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건 코스맥스지만 오히려 이 타이밍에 한국콜마도 같이 볼만할 것 같아요. 마침 오늘 같이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OEM, ODM 업체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어제 발표한 코스맥스가 2분기 영업이익이 한 460억에 지금 시총이 한 1.5조쯤 됩니다. 근데 한국콜마는 오늘 영업이익이 어제 코스맥스보다 좀 더 잘 나온 556억이에요. 근데 시총이 1.3조입니다. 시총이 좀 더 낮습니다. 오히려 덜 오른 한국콜마까지 한번 같이 보는 게 어떨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에 이어 한국콜마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후장 시청자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원샷 원킬님의 댓글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양매수 들어옴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한국항공우주 2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이 방산 쪽은 해외 수주 모멘텀 여전하고 또 항공 부문은 수주가 늘어나는 분위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9월 중에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입찰 공고가 나올 예정이란 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대형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5%의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푸치노님의 의견입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안 가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해주셨어요. 원자력 에너지 쪽이 작년에 비해 올해 참 소외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신규 수주 잘 진행되고 있고 이 현금 자산만 해도 3조 원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또 배터리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자회사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의 설립을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하반기에는 고개를 좀 들지 않을까요?
다음은 존버하자님의 의견입니다. 신성은 오늘도 상한가? 라는 댓글 남겨주셨어요. 주도 섹터가 쉬어가고 실적 서프라이즈 따라잡기는 애매하니까 테마주로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26%대 급등하고 추전도체 관련주들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마감가 참 궁금하네요. 마지막은 이지수님의 댓글입니다. 오늘은 농심이 잘 가네요. 멋져요라는 의견 남겨주셨어요. 농심 2분기 영업이익 537억 원으로 무려 전년 동기 대비 1162%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반기 영업이익 절반 이상이 또 해외에서 나왔고 이에 맞춰 미국에서 공장 증설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9%의 강세, 신고가에 이어서 향후 흐름도 참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장의 관심주 이제 딱 2위와 1위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2위 공개해 볼까요? 오늘 반도체주들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2위 ISC입니다. AI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가 높은 AI 반도체 대표주죠. 직전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AI 시장 개화에 따른 후공정 패키징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검산 장비 핵심 소모 부품 후공정 테스트 소켓 생산업체로 실리콘 러버 소켓이 주목되고 있죠. 엔비디아 향 공급 기대로 직접적인 수혜가 큰 종목입니다. 올해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고요.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 중심으로 또 매출 비중 확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러버 소켓 고객사 향 본격적인 실적 반영 기대와 더불어서 고성장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C 피인수에 따른 그룹 내 역량 강화와 더불어서 시너지 또한 주목되고 있죠. 실리콘 러버 소켓 글로벌 시장 점유율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AI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향후에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주가 재평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AI 반도체주들 동반 조정에 같이 힘이 빠졌었는데 이 조정이 매수 기회일지 타이밍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2위를 차지했네요. 자, 앞서서 실시간 댓글에서도 한국항공우주의 수급 주목하셨죠? 오늘 방산주들의 반등 반갑습니다. 최근 소외됐던 방산주, 그 안에서 현대로템이 순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대망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방산업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이슈로 수급순환이 돌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인데요. 재계가 2달 만에 폴란드를 재방문하는 것으로 폴란드 2차 계약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뿐만이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이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동반 반등하는데 특히 현대로템을 살펴보면 폴란드와 K2 전차 공급 계약 추진에 대한 기대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2차 계약뿐만이 아니라 폴란드뿐만 아니라 터키, 루마니아 등 추가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요. 2분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방산 중심의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소외됐던 방산주들의 반등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1위 현대로템이었습니다. 자, 2위와 1위 종목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점태진 파트너님, ISC가 오늘의 2위입니다. 매수 타이밍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ISC는 SK에 편입된 기업이죠.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이 핵심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반도체 테스트용 실리콘 러버 소켓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약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용 소켓과 그리고 이제 글로벌 펠미스 수주 증가로 실적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또 증가되면서 주력 제품인 이 서버, CPU와 GPU, 소켓 매출이 좀 증가를 보이고 있고 이제 메모리 비중은 좀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이제 비메모리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체질 자체도 약간 좀 비메모리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고 다만 영업이익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이제 비메모리향 매출 비중이 이미 작년 매출의 60%를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CPU와 GPU 부분도 이제 글로벌 고객사양 매출 수주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수주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는 충분히 개선될 전망이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새로운 R&D용 칩 납품 때 이 가격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되고 개선이 되고 좀 성장을 해주면 같이 영업이익률도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AI 시장 개화에 따른 또 후공정 패키징 관심이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기존 시장에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좀 적합했다면 이 ISC가 생산하는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소품종 대량 생산에 좀 유리한 기술적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힘이 좀 없었는데 IS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 이슈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말고 신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지금 85,000원에서 89,000원 바닥권을 좀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9,000원 이상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지금 현재 95,300원인데 조정을 받을 때 모아가는 전략을 가져가시고 충분히 전고점 돌파는 시도를 해볼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업황 개선이 된다면 단기적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SK와 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 충분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는 89,000원 선 부근에서는 좀 분할 매수로 담아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중현 파트너님은 제가 분석을 쭉 들어보니까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ISC도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ISC는?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서는 ISC의 전방 산업이 제일 유망하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제 문제는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95,000원, 10만 원 같은 가격인데 이제 주가는 이제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데 이제 멀티플이 어느 정도 좀 묶인 다음에 이제 결국 이익 팩터가 좀 올라가냐 빠지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텐데 지금 가격이 지금 주가가 과연 2024년, 2025년에 나올 이익까지 다 땡겨온 주가가 아닐까? 이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럼 이제 그걸 극복하는 거는 결국 이익 팩터가 아니라 이제 기대감의 영역일 텐데 그건 이제 대장주의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7월 중순 이후로 조금 살짝 슬로우다운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상단이 열리면서 나스닥도 같이 가주면 그 글로벌 증시에 연동돼서 이제 같이 가줄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C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업임은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2위 ISC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 1위 현대로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됐던 방산주 오늘 개별 이슈 속에 좀 부각이 되면서 관심을 갖는 모습인데요. 사실 현대로템도 그렇고 하나에어로 한국항공우주 방산주 같이 나올 때마다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 이 방산주 가운데 현대로템의 매력도 어디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한중현 파트너님?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첫 출연인데 첫 출연해서 오늘 좋은 얘기를 그렇게 많이 못해서 좀 시청자분들께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1등 기업 오늘 1위 기업인데도 좋은 말씀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려 보면 2분기 실적은 무난했습니다. 무난했는데 무난했을 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스 쪽, 그러니까 이제 전차 쪽이죠. 전차 쪽 숫자도 예상한 대로 나왔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현대로템 또 대표적인 이제 그 기차, 전동차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아주 내수에 한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멀티플을 많이 못 받습니다. 이게 아무리 이익이 높아져도. 근데 이 부분의 믹스가 오히려 더 높아져서 디펜스 쪽에 믹스가 조금 내려난 거 아닌가? 좀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현대로템 말고도 이제 방산, 우주항공 이런 쪽들이 부각을 받았던 게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그동안은 이제 쳐다도 보지 못했던 감히 넘볼 수 없었던 해외 진출을 하나둘씩 하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거기서 시장은 좀 환호를 했는데 이제 시장의 눈높이는 그건 기본이야. 그 이상 뭔가를 원해. 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여기서 그 뭔가를 새로 나오지가 않는 게 그런 게 저한테는 좀 매력이 떨어지는 쪽으로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조금 그 부분 조금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 주셨는데 전태진 파트너님은 방산주 가운데 어디를 제일 매력적으로 보세요? 현대로템도 좋고 다른 종목도 괜찮은데 일단 저도 한중현 대표님하고 좀 의견이 좀 같은 게
방산 관련 좋죠. 폴란드 관련해서 뭐 K전차라든지 이런 좋은 긍정적 이슈가 있지만 주식이라는 건 결국에 그 시장을 이끄는 주도 섹터라는 게 있는데 이 방산주가 과연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보일 수 있을까?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방산주나 이런 관련된 주식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정말 주도가 되고 있는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 로템은 좋은 기업은 맞아요. 맞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장에 참여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를 좀 한번 공략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위 솔루스 첨단 소재부터 1위 현대 로템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이죠. 어떤 분이 선정되셨을지 박소영 캐스터 결과 발표해 주시죠. 네, 한경매거진 1년 구독권 오늘의 당첨자는 이 농심 관련한 댓글 남겨주신 이지수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전태진, 한중현, 와우넷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